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갑자기 오후 들어서 급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3차 관세 의견 수렴을 5일까지 받기로 했죠. 기업들이나 대중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다 제출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지금 투신이 떨어졌다는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살펴봤듯이 미국이 내달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된다는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질적이나 양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도약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만큼 좀 박스권 상단을 치고 내려왔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8%와 4%대 폭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딱히 호재는 없었는데 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썰이 좀 돌았습니다. 이 때문이었는데 이 인수합병설에 대해서 셀트리온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만약에 주주들이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계획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 간 M&A는 아직 활발한 단계는 아니죠. 그런데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R&D 자산화 처리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바이오 인수 시장도 열릴 수 있다라는 시각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재무상 어려워지게 되는 중소형 바이오주는 좀 사라지고 대형 바이오주 시장으로 향후에는 재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이오 제약 회사 수는 2014년도에는 85개사였는데 2016년에는 109개사, 올해 6월에는 120개사로 늘었습니다. 시총으로 보면 2014년에는 22조 원이었고요. 2016년에는 77조 원, 올해 6월 현재는 151조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시총만 보면 불과 4년 만에 7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도 미래 성장 먹거리로 바이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SK는 미국 최대 CDMO, 즉 바이오 제약 위탁 개발 생산업체인 엠팩파인 케미컬즈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엠팩은 미국 10대 의약품 제조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를 차세대 전진 기지로 내몰고 있고요. 이 밖에 OCI도 부광약품과 함께 50대 50 지분 투자를 통해서 비에노 바이오라는 신규 바이오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도 제약 바이오 시장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금융당국이 연구개발 비용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공시정보 공개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현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중소형 바이오 업체들은 적자 폭이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상장 퇴출 등의 악재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에 152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기업이 그 절반 80개가 넘는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요된 비용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실적이 좋아지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반대가 됩니다. 특히 이 매출로 인식된 무형자산이 향후 신약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 한꺼번에 손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화 비중이 향후에는 재무 건전성의 뇌관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면서 자산에 편입하는 관행 아시다시피 지속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관행은 중소형사들 사이에서 더 횡행했습니다. 대형 제약 바이오사들은 이미 연구개발비의 100%를 비용 처리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은 시총이 큰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같은 상위 제약사, 그리고 신라젠과 제넥신 같은 바이오사들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 R&D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한미약품도 지난해 연구개발비의 94%를 비용으로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들은 실적을 좀 수정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오스코텍은 지난해 R&D 비용의 90.5%를 무형 자산으로 계상을 했었다가 이번에 정정 공시를 하면서 거의 100%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차바이오와 인트로바이오, 이수앱지스도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면서 좀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택했고요. 판미셀은 지난해 자산화 비율이 11.7%였는데 1분기에 이를 0%로 맞췄고
삼천당 제약은 78.4%에서 42.6%로, 시제는 73% 정도에서 50%로, 메디톡스는 39%에서 9%대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메디포스트 적자 폭이 기존 500만 원이었는데요. 36억 원으로 커졌고, 오스코텍도 지난 1분기 3억 원 영업 손실이었는데 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자산 처리했었던 개발 비용을 비용 처리로 해서 지난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 3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작년 2분기 21억 원의 적자를 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40억 원 적자를 하면서 적자폭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도 10억 내외의 이익을 냈었던 중소형 제약바이오사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투자학교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되면 회사들은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 출자나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 회사 지배력이 약해지고 향후 중소형사를 인수하는 바이오 M&A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제약 바이오 M&A 시장은 좀 활발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시장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제약생명공학 부문의 인수합병은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제약바이오 주가는 사실 지금부터 허위 과장된 정보로 인해서 출렁이는 경향이 짙은데요. 향후 M&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경우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잘 투자자들께서 판별을 좀 해야겠다라는 우려감이 벌써부터 들기 시작하네요. 때마침 금융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침 그 허위 과장된 정보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자 상시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이 미 연준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와 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 카시카리 총재는 이미 연설을 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공격적이고 자칫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통화 긴축에 우호적인 입장인데요. 이들의 연설 내용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반등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현명한 전략 챙겨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